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오늘 한번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다시 대역력과 우소면제는 완전히 다르다 했죠. 우소면제는 오직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근데 대역력은 부동산의 경우에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그래서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또 신소유자 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대역력 갖추할 시기로서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경매에서만 저당권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은 민법 시험 아주 간단하거든요. 민법 시험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로 용의권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대역력 갖춘 임차인 B가 있다고 보세요. 이 상태로 경매 나오면 항상 경매는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 그 밑으로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지우면 끝납니다. 그럼 얘들 다 대역력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요. 반대로 1순위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대역력 갖춘 임차권자 B가 있고 다음 최선순위 전세권자 A가 있다면 이렇게 경매 나오면 이게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이 밑으로만 소멸하고 얘들 다 살아남는다. 대역력 유지된다고 하면 됩니다. 다음 종합하면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또는 대역력 갖춘 임차권자 B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당권자 C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저당권이 두 개죠. 항상 시험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합니다. 항상 얘가 경매합니다. 얘가 경매하더라도 둘 중에 어떤 게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1번이죠. 그럼 이게 말소기준 권리라 이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한다. 민법 시험은 이 딱 세 개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튼 최선순위 저당권 밑에 그냥 다 지우면 된다. 이게 끝나요, 이게. 근데 원리를 아셔야겠죠?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무튼 민법은 시험은 간단합니다. 1순위 저당권 밑에 다 지우면 돼요. 네, 제가 지금부터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경매 과정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갑소유 X 부동산이 있어요. X 부동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만약에 전세권자 A가 있어요. 계약기한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누구랑 계약했죠? 사람 갑밖에 없죠? 갑과 A가 전세권 계약한 거죠. 그래서 갑이 전세권 설정자, A가 전세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자 B가 들어와요. 채권액을 3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세 번째 이 부동산에 대역력 갖춘 임차권자 C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아파트는 아니겠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전세권자도 있고 임차권자도 있겠죠? 상가 건물이거나 또는 원룸주택 이런 겁니다. 얘도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을 갑에게 3억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음 네 번째 다시 근저당권자 D가 나옵니다. 채권액이 5억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렇게 이 X부동산에 네 가지 권리가 있죠. 근데 이 X가 경매가 나와서 을이 경매받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경락인을 이제 매수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매수인. 그러니까 매매의 매수인인지 경매의 매수인인지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A, B, C, D는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이 소유자가 을로 바뀐 겁니다. 그때 이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은 이들 중에 경락인이 이걸 을이 책임지는 게 있어요. 그걸 경락인이 인수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이것들 중에 경락인 을이 책임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경락인에게 소멸된다 또는 소재된다고 이게 사라질 지자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경락인이 책임지는 걸 인수한다. 책임 안 지는 걸
소멸한다고 판단하는데 이걸 결정한 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절충점 결정한 게 말소기준권리예요. 그럼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부동산의 최선순위예요.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입니다. 또는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입니다. 또는 나중에 할 텐데 담보가등기예요. 담보가등기를 거꾸로 가등기, 담보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담보가 있으면 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뭐 거의 99% 근저당, 저당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저기서 말소기준권리를 최선순위 저당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에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 최선순위 저당권 등을 말합니다. 그럼 애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에요. 돈 못 받을까봐 설정했죠. 이것도 금전채권자갑니다. 이건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인데 돈이 주 목적이 아닌 게 있어요. 용의권들, 만약에 여기에 지상권이 있거나 또는 전세권이 있거나 또는 대양록 같은 임차권이 있습니다. 뭐 기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얘들은 돈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용수익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돈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또 애들이 이 밑에도 있을 수 있죠. 이 밑에도 여기 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대양록 같은 임차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경매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얘들 무조건 다 소멸해요. 그리고 그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합니다. 그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해요.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 최선순위 저당권을 정해요. 그 밑에 눈 감고 다 지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권리분석 끝입니다. 그럼 뭐가 살아남았죠? 얘들은 살아남았죠. 그럼 얘들은 끝까지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 경락인은 이 권리를 책임지다 인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경매에서 소멸했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가 경매에서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같은 말이 경락인은 이 권리를 인수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소멸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 저당권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저당권 두 개죠. 어떤 게 최선순위죠? 2번이잖아요. 그럼 2번부터 눈 감고 딱 지우면 이 권리분석 끝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뭐만 살아남았죠? A만 살아남았죠. 그럼 A는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죠. 근데 대항력이 살아남으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얘는 끝까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대항력이 있다가 경매에서 소멸했잖아요. 그럼 C는 갑과 맺은 이 계약을 제3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락받았는데 이 부동산에 지금 두 명이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경락인이 너희 둘 다 나가 그러면 A는 안 쫓겨나요. C는 쫓겨납니다. 사라지니까. 그러죠? 그리고 A는 이 3억을 나갈 때 새로운 소유자 을에게 받아요. 그래서 을은 이것을 인수하는 겁니다. 이걸. 근데 빨간색에 지워진 건 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30억이든 300억이든 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워졌으니까. 을은 안 지워진 것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는 끝까지 경락에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을은 A 전세권을 인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C는 대항력 상실했죠. 그럼 C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요. 그 말은 을에게는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X가 만약에 시가가 10억이라 해보세요. 그럼 을은 얼마 이하로 경락을 받아야 돼요? 을은 나갈 때 A에게 3억 내줘야 되죠. 그래서 10억에서 3억을 빼서 7억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의 경매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A 남은 기간 살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약 8억 정도의 상권이 되는 겁니다. 을이 3억 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경락대금을 이 지워진 애들한테 나눠준 것을 배당, 경락대금을 지워진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걸 배당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B 우선 면제권이 있죠? B가 3억을 다 받습니다. 3억 받았죠? 그리고 만약에 C가 우선 면제권이 있다면 C가 돈을 먼저 2억을 먼저 받아요. 없다면 D가 2억을 먼저 받습니다. 그럼 D가 2억을 먼저 받으면 C는 10원 못 받고 쫓겨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계산을 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A는 경락대금을 손대는 거 아니에요. A는 여기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 경락대금은 이 지워진 애들이 손대는 겁니다. A는 남은 기간 살고 남은 기간 살았죠. 나갈 때 을에게 3억을 받았죠. 을에게 3억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3억을 못 내주면 전세권자는 다시 을 소유 부동산을 다시 경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을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다르다. 여기는 저당권 안 봅니다. 저당권은 경매에서만 온다. 그래서 이건 아주 어렵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은. 근데 아까 시험은 간단하다. 자, 책으로 와보세요. 247페이지. 제일 밑에 4번 저당권과 용익공간에서 박스에 있습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갑이 채무자 건물이죠. 다음 A가 선순위 저당권. 그리고 B가 전세권이 있네요.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경매 후 저당권 소멸한다가 소재된다, 삭제된다. 여기가 삭제, 소재, 소멸. 동그라미 2번. 갑소유 건물에 A 선순위 전세권이 있죠. 얘예요. 이 선순위 전세권 여기. 그리고 저당권 있잖아요. 그럼 살아남는다. 그래서 경매 후 전세권은 존속한다가 경락이 인수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양괄호 1번 삭제주의가 여기에요. 소멸주의, 소재주의. 양괄호 1번. 만약 아파트의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권이 성립한 경우, 그럼 여기죠?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나오면 경매에서 쫓겨난다. 그 다음 아파트의 은행이 경매를 실행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은 인수되지 않고 삭제, 소재된다. 양괄호 2번 인수주의 있습니까? 아파트의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그럼 이런 거죠? 전세권이 먼저 있고 저당권이 성립했다. 그럼 살아남다. 다음 아파트의 은행이 경매를 실행하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존속한다, 살아난다. 가로 열고 낙찰자 경락인 인수합니다. 양가로 3번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동그라미 최선순위죠. 자, 아랫줄 1번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너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그럼 그 뒤에 전세권 소멸한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순서로 되어 있을 때 경매는 누가 한다고요?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답은 말소 기준 권리는 1번 저당권이므로 전세권 소멸하고, 다음 배당은 2순위로 받는 거지. 2순위 다 우선면제권이 있으니까 그 2번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 거죠. 먼저 봐보세요. 지금 이게 1번 전세권 있죠. 다음 2번 저당권 있죠. 3번 또 3번 저당권입니까? 저기서 저당권. 여기 또 저당권. 아까 했던 거 여기서. 아까 했던 거 여기서. 그래서 1번 저당권 아까 A 했죠. 2번 아까 전세권자 B가 있고 다시 저당권자 C가 있다면 항상 경매는 누가 한다? 후순위. 얘가 경매에도 최선순위가 말소기준 권리라 다 이렇게 소멸한다. 그럼 얘들은 배당받고 나가는데 3명 다 우선면제권 있잖아요. 우선면제권. 그러니까 우선면제는 날짜 빠른 A가 먼저 받고 남은 것을 B가 먼저 받아요. 날짜 빠른 순.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C가 받는다는 말이죠. 아무튼 쫓겨난다, 소멸한답니다.
그 다음 밑에 5번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1월 달에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249페이지. 중간에 6번 제3취득자 보입니까? 그 제목에 제3취득자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쉽습니다. 이것도 마음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럼 이자가 누군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 제3취득자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잘 보세요.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제3취득자 동그라미 치셨죠?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채무자는 채무자 딱 세 글자라 했어요. 글자수가 다르죠? 채무자 아닙니다. 아까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에요.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닙니다. 칠판을 보시면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다. 왜 아니에요? 채무자를 안 써 있잖아요. 물상보증인도 아니다. 제3취득자 아니다. 그럼 제3취득자는 먼저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데 그 외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고 또는 용의권, 그러니까 임대차 포함하죠? 용의권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먼저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 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예요. 근데 잘 보세요.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근데 아마 이런 사람 본 적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본 적 없어요. 근데 시험이 이게 잘 나옵니다. 지금부터 본 적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사람 본 적 없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자,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저당권자 을이 나와요. 저당권자 을이 나온다. 채권액이 3억입니다. 그러면 시간 순서상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자 을이 나왔죠. 그럼 누가 채무자입니까? 갑이 3억 빌린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죠. 근데 이렇게 저당권 있는데 그 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보세요. 병이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병이 제3취득자입니다. 해보세요. 저당권 이쪽이 저당권 있잖아요. 그 후에 뭐 취득한 자? 소유권 취득한 자. 이 소유권 취득했죠. 얘를 제3취득자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했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병이라고 보세요. 다음 둘 중에 하나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지금 갑이 3억을 빌렸죠? 근데 나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죠? 갑이 빌린 3억을 병이 대신 갚기로 해요. 내가 3억을 대신 갚기로 하고 5억짜리 얼마에 사면 돼요? 2억에 사면 되죠. 그럼 내가 3억을 대신 갚을 거니까 5억에 산꼴이 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삽니다. 또는 나는 돈 많아서 대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대출 받을 필요 없으면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사요. 대신 내 돈 5억에서 갑을 을은행에 만나요. 그래서 내 돈 5억 중에서 이거부터 갚아버리고 이거 말소하고 5억 주고 사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사죠. 이렇게. 그럼 이런 사람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뭐 놀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아까처럼 2억에 샀다 해보세요. 2억. 그럼 갑이 빌린 3억을 병대가 3억을 대신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에 샀죠. 그럼 이제부터 누가 3억을 갚아야 돼요? 갑이 3억을 갚아야 되죠? 그럼 갑이 채무자네? 갑이 3억 갚을 채무자잖아요. 아니, 병이 채무자죠? 근데 얘는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제3취득자 아니고 병이 채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위에서 많이 봤죠?
제3취득자 아닙니다. 그 다음, 그럼 나는 5억짜리 5억 주고 삽니다. 5억짜리 5억 다 주는데 이 5억에서 이거부터 갚아버리고 이거 말소하고 사요. 그럼 말소하면 경매 나올 일 없죠. 그러니까 이런 병도 제3취득자 아니에요. 주위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 제3취득자는 엄청나게 특이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잘 보세요. 매매할 때 둘이 태어나서 처음 봤겠죠? 근데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5억을 꼭 써야 되니까 오늘 5억에 다 사주세요. 그러니까 병이 그럼 내가 5억을 주면 이 5억에서 이거부터 갚아서 말소화 시킬 거죠? 물어보니까 갑이 사람 말 잘 들어. 내가 5억을 써야 된다니까. 오늘 5억을 주면 내가 1년 안에 3억을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5억 다 달래요. 그러면 갑 믿고 5억 준 병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겁니다. 아니 갑이 1년 안에 3억을 갚는다니까 갑 믿고 5억 다 준 사람 있겠어요? 우린 절대 안 줍니다. 근데 가끔 주는 그 이상한 사람 있어요. 가끔 주는 그 이상한 사람, 그자가 여기 제3취득자예요. 보세요. 누가 3억을 갚기로 했죠? 갑이 갚기로 했죠. 갑이 여전히 채무자예요. 병 소유자지만 채무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갑이 3억을 갚아야겠죠. 갚기는커녕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채권자 을이 경매합니다. 경매. 누구 소유를 경매해요? 병 소유권 경매해버렸죠. 다시 갑이 3억을 갚기로 했는데 갑이 안 갚아서 채권자 을이 목적물을 경매 청구합니다. 누구 거 했어요? 병 소유 거. 그럼 병은 갑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갑이 돈 안 갚아서 갑 때문에 내 소유권 경매 나왔죠. 이 불쌍한 사람 좀 미쳤잖아요. 이자가 제3취득자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미쳤잖아요. 미쳤지만 불쌍하니까 법에서 보호합니다. 그 보호가 심히 나와요. 자, 경매 나왔죠? 그럼 병은 내 거지만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어요. 병은 내 거지만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다. 안 받으면 소유권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거지만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3억을 누가 갚아야 되죠? 갑이 갚아야 되죠. 병이 3억을 대신 갚아요. 갑의 채무 3억을 병이 대신 갚고 저당권을 소멸시켜요. 그럼 경매 안 나오겠죠. 이렇게 갑의 채무 3억을 대신 갚고 저당권을 소멸시켜서 경매 안 나옵니다. 소유권 지켰죠? 그리고 갑에게 3억을 청구하면 되겠죠? 물론 갑에게 못 받겠지만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병이 진짜로 돈이 남아 돌 때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걸까요? 자, 이번에는 병이 5억을 다 주니까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없는데 경매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쫓겨나겠죠. 쫓겨나는데 저 불쌍한 병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즉 우선 면제해 줍니다. 다시 이제 병 쫓겨나죠. 돈 없으니까 병 길가에 쫓겨나는데 저 불쌍한 병이 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이나 또는 우선 면제해 줍니다. 저 병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불쌍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호해 준다. 근데 보세요. 우선 상환은 경매패당 1순위로 해줍니다. 1순위. 몇 순위요? 1순위로 해줘요. 최우선 면제보다 더 빨리 해줘요. 그래서 아까 그럴까봐 제가 그럴까봐 아까 이거 외웠잖아요. 아까 외우셨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연두색 계열했어요. 연두색. 1순위가 누구다? 그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불쌍한 사람. 그자 비용을 1순위예요. 최우선 면제보다 더 빨리 해준다. 더 빨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 불쌍히 미치겠죠 막? 그래서 다시 봅니다. 경비 최상후 B가 누구다? 제3취득자요. 물상무징은 틀려요. 중개사법에
물상부증으로 바꾸는 시험이 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3지대가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보호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런 사람은 주위에 엄청 많이 있다 그랬죠.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 자, 예를 들면 저당권이 있는데 용의권 취득한자. 아까도 봤잖아요. 아까 봤죠? 저당권자 A가 있는데 그 밑에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이나 또는 대항력이 있든 없든 임차권 취득한 자. 경매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경매하면 저당 밑에 다 죽는다 그랬죠. 말소기 증을 밑에 다 죽는다. 쫓겨나죠. 이 불쌍한 사람이 제3취득자. 한마디로 제3취득자란 경매 나오면 쫓겨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다 제3취득자로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자들은 많이 아까 봤잖아요. 소유권자가 누군가 절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럼 책으로 오세요. 249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6번 제3취득자 지위에서 아래 양괄호 1번 개념 보세요. 자, 가로친다. 자, 가로. 저당 부동산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까지 가로. 임차권도 포함한다. 임차권도. 이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저당권인 설정된 집을 매입한 매수자 이자, 이 매수자 이자, 엉뚱한 사람 이자나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전세 얻은 자 이런 자 이자를 말한다. 경매하면 다 쫓겨나요. 그 밑에 양괄호 2번에서 제3취득자 불상에 부하고 박스 그게 심히 잘 나옵니다. 그럼 363조 2항 있나요? 2항 가로치세요.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가로 아까 이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 될 수 있다. 내 걸 내가 경매가 될 수 있다. 다음 364조 밑에 가로칩니다. 가로. 저당 부동산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 가로. 얘들이 아까 제3취득자. 이자들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대의변제하고 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367조 보세요.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밑줄 했죠? 그 아랫줄 중간쯤에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몇 순위? 1순위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 세계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참고로 외워둡니다. 경비 아저씨가 최당후 임금 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 일반 저당권을 봤습니다. 이제 넘깁니다. 자, 250페이지. 중간에 05번 근저당권 있습니까? 아까 근저당권 특징은 이미 다 봤죠? 아까 360조 비교해서 다 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근저당권이 뭔가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제 특정 채권과 불특정 채권이 있는데, 뭐 3억을 빌렸다. 그럼 3억이라고 특정, 확정됐죠? 이걸 위해 나온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근데 채권이 얼마일지를 몰라요. 채권이 날마다 증감 변동한다. 불특정, 불확정. 이 채권이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입니다. 근데 법이론상 이걸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이고 불특정 이걸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 이게 법이론입니다. 근데 아까 실제에서는 둘 다 뭐 해버린다? 둘 다 무조건 다 근저당권 해버립니다. 이게 은행 채권자에게 유리하니까 실제는 둘 다 이걸 해버립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 법이론을 가정해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나오면 확정 채권을 가정해 푸셔야 되고 근저당권이 나오면 불확정, 불특정 채권을 가정해서 시험을 푸셔야 돼요. 시험은 법이론대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특정 또는 불확정 채권이 무슨 말인가 이제 보는 게 지금부터. 자, 이제 갑이 만약에 신발 대리점.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신발 공장 본사예요. 두 사람들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발 공급 계약. 즉 이렇게 하는 거죠. 본사에서 신발을 외상으로 대줘요. 그럼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외상값을 좀 갖고 또 외상으로 신발을 대주면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본사에게 조금씩 갚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외상값이 얼마일지 잘 모르네요. 근데 만약에 대리점들이 돈을 안 갚으면 본사가 부도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강구해야 되는데 채권이 외상값이 증가하면 농하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이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그걸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근저당권에서는 반드시 채권 최고액을 정합니다. 다음 결산기는 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2년이라고 정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신발 외상값에 대해서 이 부동산으로 최고 3억까지 담보하기로 한 게 이 근저당권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근저당권도 물권이라 등기일리야 성립합니다. 물권이잖아요. 그 둘이 합의했죠. 법률행위. 그래서 갑부동산에게 등기야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제일 먼저 5천만 원 물건 대줬어요. 그럼 갑 빚이 현재 5천만 원 물건 받았죠. 7천만 원 또 대줍니다. 그럼 갑 빚이 현재 얼마예요? 1억 2천인데 갑이 장사를 잘해서 1억 2천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채무가 일시영이 되고 또 1억을 빌리고 또 1억 5천 빌려요. 물건을. 그럼 현재 갑은 신발 외상값 현재 약 2억 5천 있는 거죠. 이렇게 채권액이 계속 증감이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잠깐 수직선 그려볼게요. 수직선. 뭐 학기론 PQ 아니에요. 학기론 아닙니다. 엄청 쉬워요. X축을 시간 T, Y축을 채무액으로 가정합니다. 근데 얘들은 결산기 2년 정했잖아요. 결산기 2년. 다음 채권 최고액 얼마나 잡았죠? 3억으로 잡았죠. 그럼 제일 먼저 채무액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2천까지 늘어나서 1억 2천. 일단 일시 채무가 0이 됩니다. 또 1억이 돼요. 또 1억 5천에서 현재 빚이 얼마다?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럼 결산기 2년째에 갑의 채무가 2억 5천이죠. 그러면 결산기니까 갑은 2억 5천을 을에게 갚아야 돼요. 채무자 갑은 외상값 2억 5천을 을에게 갚습니다. 을에게 2억 5천을 갚으면 돈 다 갚았죠? 그럼 이거 지워달라고 말소청 가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2억 5천을 못 갚아요. 그럼 을은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해서 2억 5천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산기 때 갑 채무가 4억이래요. 결산기 때 갑 채무가 4억이 됐다. 그럼 갑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아까 채무자가 채권 최고액 이건 채무 한도가 아니라 그랬죠?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 갑은 4억 전액을 다 갚으면 말소 청구하고 거래가 끝납니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채권자 을은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하더라도 얼마까지만 우선 변제 받아요? 저기 3억까지만. 아까 채권 최고액이 우선 변제 한도에 그랬죠. 그래서 받을 돈은 4억이지만 경매하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여기 3억까지밖에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그럼 못 받은 1억은 꼴순위, 경비 최당 후 임금 공채 꼴순위로 1억 받는다 했죠. 실제로 거의 못 받겠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가 이게 노란색을 밑에서 놀게 만들어야 안전하죠. 넘어가면 혹시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한다. 근데 못 갚아서 채권자가 경매하더라도 그때는 최고액까지밖에 우선은 못 받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몇 개 외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250페이지 오세요. 250페이지. 중간에 05번 근저당권에서 법조문 357조 1항 보세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 동그라미
최고액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여기라면 2년 후로 보류했죠? 보류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게 근저당권입니다. 아래 이항 아까 했어요. 전화 경우에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해서 본다 그랬죠? 그럼 아래 1번 개념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 여기 2년간 신발 공급계약 맺었잖아요. 계속적 거래관계가 생기는 다음 불특정 동그라미 다음 다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서서 일정한 한도의 가로열고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전환권을 말한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파란색 2번 특성 거기가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결산기가의 채권액이 수시로 증가 변동하므로 채권의 불특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 최고액성이 이자 포함된다 그랬어요. 4번 최고액이란 우선 면제받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밑에 이 시는 저랑 금액이 달라요. 저는 채무액이 4억, 최고액을 3억 그랬거든요. 금액이 다르면 보세요. 채무액이 얼마? 3억 원. 최고액이 1억 원이면 거기가 사서 근저당권자가 경매하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1억까지만 우선 면제 받는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 전액 3억이죠. 3억을 변제해야 돼요. 채무자는. 그래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 다시 이걸로 하면 4억이라 해보세요. 그럼 채무자는 3억이 아니라 4억 전부를 변제하면 이걸 말소 청구하면 끝납니다. 근데 채무를 변제 못 하잖아요. 채권자가 경매 청구했더라도 채권자는 4억이 아니라 여기 최고액 3억까지밖에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그 다음 252페이지 중간에 06번 공동저당권이 있습니까? 이 공동저당권은 하지 않습니다. 이 민법에서 엄청 어렵거든요. 이거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계약법 좀 못 들어갔네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물권법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냥 이해 안 되면 뭐 복습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1월달, 3월달 계속 할 겁니다. 오늘 거의 시험 볼 정도까지 했어요. 오늘 한 것들은. 참고로 한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